한 사내가 1861년 일리노이주 갈레나에 살았다. 그는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켄터키주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갈레나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그의 2 동생에게 형에게 일자리를 주라는 편지를 보냈다. 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일당 2달러의 급료를 주었다. 그는 게으른 데다 더럽고 술을 좋아해 늘 빚에 허덕였다. 그는 을의 친구에게 푼돈을 빌렸다. 그래서 친구들은 되도록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 그는 미국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유명한 장군이 된다. 그리고 4년 뒤에는 남북전쟁 종식이라는 역사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게다가 8년 후에는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영소홀했음이 분명하다. 그가 태어났지만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고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를 찾지 않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는 수줍음이 많고 우둔해 마을 사람들이 쓸모없는 그랜트라고 불렀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U.S. 그랜트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자 동료들은 그를 엉클샘이라고 놀렸다. 그랜트는 모든 일에 관심이 없었다. 친구도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불러도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도 상관하지 않았다. 코트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않았고 총기 관리도 엉망, 구두도 엉망, 점호 시간에도 자주 늦었다. 게다가 군사 전략에 관한 책은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 1853년 그는 캘리포니아 홈볼트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에게 공짜 위스키를 제공하는 기묘한 사람이 있었다. 그랜트는 거기 가서 자주 너무 많이 술을 마셔 늘 술에 취했다. 그러자 그는 군대에서 쫓겨났고 동부 미주리주로 가서 장인의 농장에서 4년이란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부채가 계속 늘어나자 그는 농장을 포기하고 세인트루이스로 가서 일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하여 마침내 외상값을 갚기 위해 아내 소유의 흑인 노예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렸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갈레나에서는 지원병 중대를 만들었고 군사훈련에 대해 아는 사람으로는 그랜트가 유일했으므로 그가 그들을 훈련시켰다. 그러나 지원병들이 전쟁터로 갈 때는 거리에서 그들을 배웅해야만 했다. 지휘관으로 다른 사람이 뽑혔기 때문이다. 그는 전쟁부에 자신을 연대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스프링필드에 있는 부관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일리노이주의 21연대가 갑자기 폭도로 변한 것이다. 그들은 장교들에게 욕을 퍼붓고 지휘자 구두대령을 부대에서 쫓아내버렸다. 주지사 예이치는 믿음이 가지 않지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랜트에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다. 1861년 6월 그는 21연대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그는 타고 다닐 말도 제복도 그것을 살 돈도 없었다. 구멍이 난 모자는 땀에 절어 있었고 코트는 팔꿈치가 닳아 있었다. 처음엔 부하들이 등 뒤에서 그를 치기도 하고 갑자기 밀어 넘어뜨리고 때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랜트는 사관학교 출신답게 그들을 꼼짝 못하게 길들였다. 명령을 어기면 하루 종일 나무에 묶어 두었고 욕설을 퍼부으면 입에 재갈을 물렸으며 점호에 늦으면 24시간을 굶겼다. 연대장이 된 그랜트에게는 곧바로 또 다른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전쟁부에서는 수십 명의 준장을 임명하고 있었는데 일리노이주에는 준장이 한 명도 없었다. 하원 의원 엘리후 워시번은 전쟁부에 이를 항의했고 유일한 육군사관학교 졸업자인 그랜트는 자신도 모르게 준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랜트는 오하이오강을 거슬러 올라가 켄터키주의 요충지 파두카를 점령하고 도넬슨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 테네시주로 진군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반나절 만에 요새를 점령하고 1만 5천 명의 난군을 포로로 잡았다. 그랜트의 공격에 난군에서는 휴전을 제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응답했다. 내가 원하는 단 하나의 조건은 항복이다. 즉각 무조건 항복을 제의하는 바이다. 도넬슨 요새의 함락은 엄청난 승리였다. 심지어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쳐 남북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다. 즉각 무조건 항복을 제의하는 바이다는 북군의 전쟁 고호가 되었다. 그는 육군소장으로 승진하여 서부 테네시 전쟁부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그의 직속상관인 헬럭은 그랜트가 전문을 보내지 않아 화가 났다. 실상은 도넬슨 요새가 파괴된 이후 전신이 마비되어 그랜트의 전문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지만 헬럭은 맥클레런에게 그랜트를 비난하는 전문을 보냈고 맥클레런은 지휘권을 박탈하고 그랜트를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나중에 다시 사령관으로 복귀했지만 그랜트는 실로 전투에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남군에게 기습을 당해 무려 1만 3천 명의 병사를 잃었다. 전투 중에 술에 취해 있었다는 헛소문까지 퍼져 그를 해임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링컨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다음 해 1월 그랜트는 빅스버그 전투를 지휘했다. 미시시피 강변의 60m 높이 천연 요새를 공략하려고 여러 전략을 구사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용서할 수 없는 실패라는 원성이 더 높았다. 하지만 링컨은 들끓는 비난 여론에도 그랜트를 신임했고 그랜트는 링컨의 신뢰에 보답했다. 7월 4일 미드 장군이 게티즈버그에서 리 장군을 놓친 그날
그랜트는 빅스복으로 가서 최고의 전과를 올렸다. 4만 명의 남군을 포로로 잡았고 미시시피강 전체를 북군이 장악했다. 북부는 삽시간에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의회는 그랜트의 중장 임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링컨은 그를 백악관에 초대해 북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링컨은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미국은 다시 암흑에 휩싸였고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링컨은 다시 어두운 밤길을 방황해야만 했다.